오늘은 컬러 사과, 빨간 사과 그리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흑백 사과 한번 배워보았고 붓세척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에 컬러 사과 하면서 조색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고 하나하나 색깔 섞어가는 방법들을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깔을 삼원색 그리고 흰색, 검정색만 써서 사과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 건데요. 삼원색을 써서 조색을 하는 것, 조색을 한번 뭐 2가지 색깔, 3가지 색깔 이렇게 아니면 양 조절을 해서 섞어 보시면서 사과를 그리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색깔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를 컬러 사과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요거를 그려볼 거고요. 색깔은 삼원색과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이렇게 5가지로 색깔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과를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 색 조색을 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신다는 건데, 저는 이제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고요. 요거는 번트엄버 따로 짜놨습니다. 요거는 스케치할 용도로 따로 짜놨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색깔을 요 색들로 조색을 해놓은 상태예요. 검은색은 안 썼고요. 요 4가지 색깔로 조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우의 수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색을 해놓으시면 색감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요 색 같은 경우에는 뭐 흰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을 조금씩, 노란색은 좀 많이 타고 붉은색은 조금 아주 적게 타가지고 요런 색깔 만들어 봤고, 또 요거는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을 빨간색 더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빨간색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을 조금 넣은 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 파란색만 가지고 만들었고, 요것은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요것은 노란색 빨로파 다 섞은 건데 이제 빨간색 비율을 좀 작게, 요건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색깔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필요할 것 같은, 사과를 그릴 때 필요할 것 같은 색깔들을 좀 만들어 봤고, 지금 유통에는 기름을 조금 짜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색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요 안에서 색을 섞어가면서 작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색을 좀 먼저 해 놓으시고요. 조색은 나이프로 저는 조색을 했는데, 나이프로 조색을 여러분들도 해서 마치 요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는 지난 시간처럼 흑백 사과 그릴 때처럼 번트엄버로 그리는데, 좀 딱딱한 붓으로 해서 번트엄버로 그리겠습니다. 딱 지금 여기는 흑백 사과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칼라 사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스케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치 소묘처럼 스케치를 진행하시면 좋을 텐데요. 최대한 스케치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어떻게 내가 채색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과정이야 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은 충분히 좀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도 마치 이제 이쪽에 이제 맺혀 있는, 구기 때문에 구의 빛이 이쪽에 정통으로 딱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어두워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어두워지는
그런 예, 그런 모양인데요. 한번 그 느낌을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스케치를 들어가도 되거든요. 거의 뭐 소묘하듯이 되게 더 디테일하게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흰색을 칠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노란색, 네, 노란색 부분 이렇게 칠해줄 거고, 이쪽에는 또 밝은색 칠해주실 건데, 이쪽엔 또 어두운 색 들어가겠죠. 붉은색 위주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는 이제 그림자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감으로 칠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뭐 유화든 수채화든 어떤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소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태라든지 명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묘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그림이든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게 항상 잔소리같이 좀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두운 쪽부터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쪽부터 어두운 색감으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밝은 쪽부터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어두운 쪽부터 그리는 게 소묘처럼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쪽부터 그려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밝은 쪽부터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두운 데를 칠을 해주셨다면은, 자, 그 다음에는 요거보다 조금 덜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색을 들어가실 때는 처음에 제가 이제 스케치할 때는 조금 딱딱한 붓으로 진행을 했는데 채색 들어가실 때는 조금 부드러운 붓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상태는 기름을 거의 묻히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흑백 사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둡게 지금 표현해 놓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두운 톤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붓을 바꿔서 다른 색감 붓을 또 바꿔서 들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주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색감을 발라주겠습니다. 이 색깔이 거의 주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색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의 색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고, 거의 붉은색이죠. 붉은색. 레드 경우에는 저는 차이니스 레드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퍼머넌트 레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제가 제 지금 물감에 차이니스 레드가 많이 있어서 그걸 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조색하시면서 또 색깔 만들어가는 재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밝은 색감,
한번 싹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색을 한번 입힌다고 생각하시면서 해당 색깔의 부분에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여기는 무슨 색이고 여기는 무슨 색이고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색감이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밝은 색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계열 노란색을 완전히 노란색은 아니고 살짝 주황색이 섞인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을 이렇게 주황색과 조금 섞어주면서 발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는 항상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유화는 여러분들 수정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톤을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처음에는 너무 하나하나 뭐 색깔을 찾아간다기보다 전반적인 색감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색 계열을 노란색이 보이는 곳에다가 살짝 넣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도, 그림자 부분은 아까 여기 번트 시에나를 좀 짜놨으니까 번트 시에나하고 보라색, 아까 제가 타놨던 보라색깔 섞어서 넓은 면으로 해서 한번 그냥 쓱 입혀주는 식으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감을 너무 두껍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쨍하게 좀 색감이 나온 사과가 일단 초벌 완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초벌 완성을 해주시고 나서 전체 블렌딩을 한번 해주시면은 면이 좀 정리가 되면서, 네,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블렌딩 펜붓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블렌딩 하실 때는 살짝 그 물감과 물감 사이에 중간 색감이 생길 수 있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그린 사과가 조금 더 빨간 느낌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밝은 느낌의 그 톤을 좀 추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아까 노란색, 흰색 섞인 밝은 붓으로 전체 좀 밝음을 추가해 주고 밝게 보이는 부분에, 네, 표현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벌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밝음과 어둠을 찾아주면서, 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음을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또 약간의 사과의 결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깔로 그 사과 결을 조금 내주시면은 또 사과 질감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또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되겠죠. 반짝거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화이트로 하시면은 되게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에 약간 제가 노란색과 붉은색 섞인 그 색감을 살짝 넣었고요.
요렇게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펜붓을 이용해서 중간 톤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결의 느낌이랑 같이 좀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면을 이렇게 추가해서 결도 살려주면서 그래서 역시 밝은 색으로 그 사과의 결 표현을 조금씩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과 자체가 조금은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밝게 표현이 되신 분들은 어두운 색감으로 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색들과 섞이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혼합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흑백 사과보다는 색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색을 써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초벌해서 어느 정도 색을 저처럼 만들어 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조금씩만 변화 주시면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그 유화를 하시던 뭐 수채화를 하시던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치와 그 명암, 그다음에 관찰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소묘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또 그림을 가르쳐 오면서 학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유화를 그리시면서 이 캔버스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대도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손가락을 대시기보다는 그 지지대라는 봉을 사용해서 손가락을 대지 않고 최대한 손가락을 화판에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손가락을 대게 되면은 그 유화가 마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화면에 손을 대게 되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대를 사용을 하는데,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지대 사용하는 것도 제가 한번 다음에 영상을 올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유화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소묘하실 때도 지지대 사용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묘 경우에는 사실 약간은 번지기는 하지만, 화면에 손을 댔을 때 약간은 번지기는 하지만 또 지우개로 지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꼭 그렇게 지지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유화의 경우에는 번지고 거기
화면에 그 많이 그 손이 대지면은 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반상황이 생기면서 여기 어둠이 조금 맺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과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양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시면 좋죠.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시면은 굉장히 더 공부가 많이 되시고 좋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초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 양감 표현하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어두운 색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이 사과의 결이 좀 더 표현될 수 있게, 이게 붓질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사과 그 색감이 밀리면서, 여러분 색감이 밀리면서 표현이 조금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붓질을 한 곳을 많이 하시면, 한 곳에 붓질을 너무 많이 하시면 밀리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표현이 덜 된 부분들 있으시면 표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요 앞에도 이렇게 앞으로 결이 나오는 그 부분이 살짝 어둡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해주시면 양감이 더 살아나겠죠. 근데 사실 너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유화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은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밝게 비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밝게 비치는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펜붓으로 중간톤 넣어주시면 살짝 너무 또 이런 것들이 튀면 보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톤을 죽여주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펜붓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사과의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 세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점들도 흰색이 아니라, 지금 제가 쓰는 게 흰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과 붉은색이 약간 섞인 밝은 살구색에 조금 흰색이 섞인 그런 느낌의 색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점 표현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면 되게 징그러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기보다 질감을 표현해 주시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조금 밝은 느낌들이 들어가는, 채도가 낮고 밝은 느낌들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회색 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회색 톤을 조금 섞은 색감으로 채도를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색깔끼리 좀 섞어주는, 사과 쪽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런 부분,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표현이 안 돼서 조금 마무리해주고, 그림자 표현 조금 더 하고 배경색 칠하고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 정도. 어두운 색으로 완전히 블랙으로 칠하시면 너무 이제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블랙보다는 여기에 붉은색이나 푸른색을 섞은 그런 색감으로, 네, 블루를 조금 더 섞은 그런 색감으로 해서 약간 갈색과 좀 다가간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감으로 마무리를 좀 하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여기서 옐로우를 조금 타면은 더 갈색 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밝은 데는 조금 노란색을 좀 섞은 색깔로 칠해주시고, 요 부분도 지금 붓자국을 본인이 이렇게 남기실 분들은 그냥 남기시고, 아닌 경우에는 또 펜붓을 이용해서 좀 매끄러운 느낌을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난 다음에 요 제일 사과의 안쪽 부분, 요 안쪽 부분에는 진짜 블랙을 살짝만 칠해주시는 거예요. 블랙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블랙을 넣는 거를 진짜 아주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약간만, 그래서 살짝만 블렌딩을 해주시고, 녹색을 조금만 추가를 해줄게요. 사과 쪽에 녹색을 조금 추가해주면 조금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을 좀 추가해주고, 위에 거의 그래도 안 넣는 거랑 넣는 거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녹색을 약간 섞이게 해가지고, 약간의 풍부함을 한 스푼 추가한다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약간 녹색 계열이 또 보이기도 해요. 이 사진에서 녹색 계열이 약간 보이기도 해서 살짝 녹색 계열 넣어주시고, 밝은 부분에 조금 변화 주는 정도. 배경색은 윗색으로 약간 이런 색감을 좀 칠해주고, 흰색으로 또 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경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외곽을 또 너무 이런 아웃라인이 있는 것보다 외곽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더 큰 붓으로 하면 되는데 큰 붓을 바꾸겠습니다. 요런 지금 바깥 그 외곽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하면서 조금씩 정리. 외곽 그 부분에 정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너무 딱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그냥 빈 붓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정리를 또
또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펜붓으로 해도 되지만 또 이런 붓들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외곽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곽을 하다 보면 조금 대충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빨리 완성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꼼꼼함을 유지해 주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붓으로 다른 붓으로 외곽을 살짝 여기 너무 경계지는 부분 있죠. 경계지는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제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더 흰색으로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톤을 올려주고 또 한 톤 올려주면 조금 더 밝은 색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흰색을 올려주면 조금 더 밝은 톤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온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 정면으로 좀 보여드려야겠죠? 정면으로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흑백사과 함께 한라사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한번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유아 공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사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색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3원색을 섞어서 충분히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 내실 수 있다는 걸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색감 섞어보시고 네, 색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색과 이 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만큼 양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공부해 보시면서 유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깔을 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색깔을 조색을 하면 어떤 색깔이 되는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아, 이 색 섞어서 이 색이랑 이 색 섞어서 이 색이 되는구나, 이런 거 색깔을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유아 하시는 분들 나는 색을 못 쓰는데 너무 겁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조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과 그리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